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시 생활을 접고 한적한 시골에서 깨끗한 자연에서 전원 생활을 하는 것을 꿈꾸십니다. 아마도 도시에서의 삶이 여러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전원 생활을 고려하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 아이의 건강 문제로 더 이상 도시가 저희 가족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시골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마다 다른 이유로 한적한 시골 생활, 전원주택의 삶을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시골에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현재 5년째 시골에 살고 있고 아이들도 학교에 잘 다니고 가족 모두 시골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적응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1년 만에 다시 돌아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시골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전원 생활을 포기하는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전원 생활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골 생활을 포기하는 첫 번째 이유. 첫 번째는 시골 생활이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떠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시골에 집을 짓고 내려오셨다는 것은 사실 육체 노동을 하겠다는 말과 같은데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시골 생활을 해보니까 힘들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이건 저희 집 마당에 있는 잔디예요. 아주 작은 규모의 잔디입니다. 사실 이렇게 작은 잔디를 관리하는 것도 일이에요. 여름이 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잔디를 깎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잡초 관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귀찮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요, 힘들죠. 아, 여기 똥이네요. 또 여기는 저희 집 마당에 잔디를 깔아 놓은 모습이에요. 지금은 풀이 없지만 여름에는 풀들이 정말 미친 듯이 자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뽑아야죠. 안 뽑으면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물론 풀이 너무 빨리 자라서 다 뽑을 수는 없지만 적당히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쪼그려 앉아야 하고 이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자, 여기는 저희 집 보일러실입니다. 저희 집이 규모가 조금 있는 집이어서 이렇게 기름 보일러가 2대가 있습니다. 1층, 2층 따로 쓰거든요.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게 400리터 기름통이에요. 기름이 떨어지면은 주유소에 기름을 식혀야 합니다. 도시 아파트라면 가스 끊어질 걱정을 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시골은 연료의 남은 양을 항상 잘 지켜봐야 합니다. 요거 보시면은 기름이 요만큼 현재 남아 있는데요. 요거 체크하는 것도 1이라면 1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분배기 보이시죠? 요 분배기 아래쪽에 저기 보시면은 밸브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이 밸브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까 집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 밸브가 꼭 필요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동네에 설비하시는 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밸브 다는데 얼마냐고 여쭤보니까 20만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작업도 바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시골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날은 시간도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조금 찾아보고 철물점에 가서 이 밸브를 하나 사왔습니다. 한 3,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직접 밸브를 달았습니다. 시골에 살면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것도 다 육체 노동입니다. 이게 힘들어서 시골 생활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집엔 이렇게 화목 보일러도 하나 있는데요. 지난 겨울에 제가 하나 놨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만약 이렇게 잔디 깎아주고 풀 뽑고 보일러 기름 챙기고 크고 작은 집수리를 직접 하는 일들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시골 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돈이 많은 분들은 이 모든 일들을 사람 써서 해결하십니다. 그러면 돈이 일을 하고 자기 몸은 편하죠. 만약 돈이 많다면 시골에서도 편리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면 항상 몸을 움직여야 생활이 가능한데요. 이게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두 번째로 동네를 잘못 선택해서 시골 생활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동네를 선택한다는 것은 함께 살 사람을 선택하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시골에는 사람이 많이 없고요. 소문이 굉장히 빠릅니다. 새로 누군가 이사를 온다면 며칠이 되지 않아서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당연히 관심이 가죠. 저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 살 집을 고를 때 혹은 시골에 집을 지을 땅을 고를 때는 주변 사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를 하고 몇 마디를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람을 꿰뚫어 볼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약간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대화를 통해서 주변 이웃과 어울려 살 수 있을지 판단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티키타카라고 하죠. 어느 정도의 대화가 가능하다면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동네를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조사도 없이 덜컹 집부터 계약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까운 이웃분들과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행복하게 한적한 곳에서 자유롭게 살라고 시골에 왔는데 이웃분들과 다툼이 생기면 정말 오만가지 정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골 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그리고 제가 시골에 와서 동네 분들과 어울리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서울 출신인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동네 토박이 분들은 대화 방식이 저랑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화 주제 자체가 가끔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골 분들은 동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평생 이웃으로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제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래, 내가 이렇게 이곳의 삶을 배워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주로 듣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그 대화에 끼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 발전 기금을 요구하는 시골 동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데요. 마음에 드는 시골 동네를 발견했다면 마을 발전 기금 요구를 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확인이 어렵다고요? 제 생각에는 그 마을 이장님께 전화 한 통 해보면은 알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평생 살고 싶은 마을을 정하는 일이라면 그 전화 한 통은 별 일도 아닙니다. 저희 동네는 1년에 딱 2번 돈을 걷습니다. 체육대회 할 때 3만원, 그리고 겨울에 제설 비용 3만원, 이렇게 1년에 6만원을 걷어요. 동네 체육대회 때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 먹거든요. 3만원은 그렇게 내가 먹는 음식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설 비용 3만원은 정말 저렴한 것 같아요. 시골에 와서 이 정도 비용도 내지 않는다면 그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로 사람들이 시골 생활을 포기하는 이유. 세 번째는 돈이 없어서 시골 생활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골에서 살면 돈이 많이 안 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시골에서 살면은 은근히 돈이 많이 듭니다. 물론 따뜻한 계절이 오면은 기본적인 야채들은 직접 길러 먹을 수 있으니 그런 돈은 절약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시골이라고 해서 도시에서 쓰던 돈을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골에서 살면 돈이 별로 들지 않을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재정적인 준비가 별로 되지 않은 채로 시골에 오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골에 와서 살다 보면은 가지고 있던 돈도 금방 다 쓰게 되고요. 어느 순간부터 돈을 벌어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제서야 돈을 벌라고 하면 돈 버는 것이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물론 시골에도 일자리가 있긴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귀농으로 시골에 오시는 분들은 작물 생산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생활비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기간을 잘 버티고 견디는 일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살펴보면 귀농에서 안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승계농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오랫동안 잘 닦아놓은 농업터전, 그리고 부모님의 집에 몸만 들어와서 초기 투자금 없이 귀농하는 경우죠. 국가에서는 이런 승계농에게 지원도 많이 해줍니다. 투자금 없이 정부 지원 받아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반대로 하지만 아무런 연고도 없이 귀농을 하게 되는 경우 집도 사야 하고 농사 지을 땅도 사야 하고 초기 투자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농업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물 생산량을 맞추기도 쉽지 않고 좋은 품질에 도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다가 농사를 포기하고 다시 직업을 찾아 도시로 가는 분들을 여럿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골에서 살길 원하시는 분들은 시골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개발해서 어느 정도 수입에 도달한 후에 시골 생활을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 외에도 시골 생활이 불편하다, 시골은 병원이 멀다 등등의 시골 생활 포기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시골 생활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 시골에서 병원이 멀다고 느끼는 분들은 애초에 시골 생활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려고 시골에 가는 거고요.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시골에 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지난 5년 동안 시골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시골 생활을 포기하는 이유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물론 다른 많은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시골 생활을 만약에 시작한다면 포기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은 제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